DMZ를 따라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238km의 대장정. 서해 교동도를 출발해 파주, 연천을 거쳐 이곳 철원에 도착했습니다. 금강산까지 90km. 하지만 철길은 여기서 멈춰 섭니다. 끊겼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DMZ에서 사람만 자유롭질 못하네요. 새들은 오락가락 하는데. DMZ 로드 그 두 번째 여정은 이곳 철원에 끊어진 철길에서 출발해 동쪽 끝까지 가볼까 합니다. 65년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전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곳에는 또 어떤 기억들이 우리 밥상에 남아있을까요? 우리의 가장 아픈 역사가 잠들어 있는 곳. 오늘은 비무장지대 그 깊은 곳으로 돌아가 그곳에 남아있는 전쟁의 기억들을 따라가 볼까 합니다.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중 절반 이상이 강원도 땅입니다. 그중 철원은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군사보호시설 구역이 가장 넓은 곳입니다. 철원 사람들에게 경고문과 철책만큼 익숙한 풍경도 없다지요. 민간인들 못 들어가는 거지. 뭐 이렇게. 일절 농사 짓는 사람, 보호를 하는 사람만 일부만 들어가고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 철저간 안에는. 농사가 시작되면 군인들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차를 타고 들어가 숲속 깊은 곳까지 군인들이 함께 동행하곤 한다죠. 철창안에선 이렇게 양봉농사가 한창입니다. 한가롭게 날아다니는 꿀벌 옆에 총을 든 군인. 이 낯선 풍경이 여기가 어떤 곳인지 짐작해야 합니다. 여기 바로 넘어가 남방한계선이에요. 요 얘가. 그리고 거기 넘어가 저기 이제 퓨전선이고. 이게 지금 저 군인들 알지만 여기서 여기 차이 얼마 안 돼요. 산 하나 넘는 거예요. 능선 넘는 거거든요. 올라갔으니까. 네, 단서 살려냈는데. 꿀이 꽉 차 있는 게 벌들이 부지런히 모아온 모양이네요. 철원 지역에는 아카시아 군락지가 넓게 자리를 잡고 있어 양봉 농사를 많이 지었답니다. 그런데 비무장지대 가까운 곳에 놓아둔 벌통에선 어떤 꽃에서 나오는지 알 수 없는 꿀이 나오곤 한다지요. 비무장지대가 여기가 묵은 그 우리도 모르는 꿀이 들어오는 거 있어요. 빨고죽죽한 건데 우리도 몰라요 무슨 꿀인지도 냄새가. 그냥 요 아카시가 끝나고 나서 이 전방에만 이 꿀이 조금 들어와요. 볼이 이제 이 들판에서 뜨는 걸 보면은 뭐 12km 이상 날라요. 그래 북한에 충분히 갔다 오고도 남죠. 그러면 벌은 북한을 왔다 갔다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휴전선 안에 이제 꿀을 이제 채취하게 되니까 북한 꿀이나 이제 뭐 마찬가지죠. 남과 북을 오가며 꿀을 모은다니 참 기특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네요. 임정현 씨는 40년 차 베테랑 양봉꾼입니다. 그래 꿀 땄는데. 아니 왜 꿀을 이렇게 가져오셨어? 이거 저기 열무김치 하라고 하신 거예요? 네. 예. 많이 뜨셨어요 올해? 네, 꿀 올해 풍년이에요. 풍년이에요? 네. 올해처럼 양봉 농사가 풍년일 때는 꿀 인심도 후합니다.
아무리 꿀이 흔해도 이거 음식마다 고춧가루 꿀을 이거 넣기는 쉽지 안 않죠. 넣어도 되지? 그러니까 그때 버무려 보면서 지금. 그러니까. 그래도 김치만큼은 설탕 대신 꿀이 들어가야 제맛이 난답니다. 꿀농사 짓는 사람들만 누리는 호사겠지요. 지금 우리 여기는 꿀 하시는 양봉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몸에 좋다는 건 알아서 꿀 넣고 해가지고 김장 때도 전부 꿀 사다 넣고 해요. 맛있어요. 그러면 더. 꿀을 넣어 김치를 담그면 윤기가 나고 또 잘 물러지지 않아 아삭한 식감을 오래 느낄 수 있다는데요. 그 맛이야 뭐 당연히 꿀맛이겠죠. 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내가 다 우리 집 가져갈 거야. 달달하니 맛있죠? 여름이면 흔하게 먹는 열무김치지만 비무장지대를 건너온 벌들의 노고가 담겨 있다 생각하니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100대 정도는 해야지. 철원하면 사실 꿀보다는 쌀이 더 유명하죠. 여기 이 쌀은요. 물이 좋으니까 쌀도 좋아요. 깨끗한 물에서 자란 거니까.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넓은 평야가 자리 잡은 곳이 철원입니다. 거기가 철원 평야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옛날에는 그래도 여느 데서는 보리밥을 먹고 감자밥을 먹고 했잖아요. 강원도에 감자가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긴 그래도 주로 쌀을 먹고 살았어요. 여기서는요. 농사지을 땅이 있다는 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군사접경 지역에 살면서 그 많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쌀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피란 나갔던 사람들이지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지. 아니 우리 저 바깥 할아버지가 여기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오셨죠. 아, 남편분이? 여기 저 이북에 저 기말했는데 거기가 지금 사람 안 살아요 거기. 거기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리 오신 거지.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고향의 들판은 농사를 꿈도 못 꿀 정도로 폐허가 돼 있었습니다. 아유 얼른들 시정해서 밥 줘야겠다. 드셔보실래요 조금? 이렇게 기름진 쌀밥 한 그릇을 얻기까지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죠. 그래도 이 쌀 때문에 치러야 했던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거 이제 기관단총 자극 아니에요? 총? 굉장히 따발총 갖고는 저렇게 따발총 갖고는 상처가 저렇게 날 수가 없어요. 날 수가 없죠. 조그만 거 따발총이라. 전쟁 당시 철원은 남과 북이 가장 치열하게 대치했던 최대 격전지였습니다. 전장이 제일 많이 여기서 하고 김일성이가 사흘을 밥을 안 먹었다 그래요. 철원 평화를 뺏기고. 여기 과거에는 여기가 이제 이북 지역이거든요. 밤에는 공격하고 낮에는 이제 아군이 공격하고 그러니까 공방전을 계속 한 그러니까 예. 마지막에는 거기 풀뿌리 하나 없어가지고 한 80년대까지도 그 풀이 안 나고 예. 새빨간 산이었어요. 그중에서도 이제 백마고치 전쟁이 시작되고 3년 1개월 열흘간 고지 주민이 24번 바뀌었다는 백마고지 전투를 비롯해 철의 삼각지, 피의 능선 등 이름마저도 참혹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철원 평야를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60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으니 이젠 그 흔적도 찾기가 힘들어졌죠. 여기 유공자의 집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도 그날의 기억들이 어제처럼 생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정현 씨도 그중 한 분입니다. 이제 아침이면은 중공군은 이제 저 쫓겨 내려가고요. 밤이면은 이제 다시 공격을 해서 점령하고. 이걸 매일 되풀이했습니다. 그 전투 그 중간에 서 계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53년도 6월 14일 날 부상 당할 때까지 이제 최고 전선에만 있었죠. 근데 뭐 기억이 명료하셔서 날짜까지 다 외우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건 금방 잊어버리는데요. 네. 그 당시 6.25 전쟁 한 거는 기억에 입력이 돼가지고 네.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다 지금. 아유, 그러셨군요. 19에 참전해 2년 넘게 전장을 누빈 임정현 씨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제거하지 못한 파편들이 온몸에 남았습니다. 척추구만. 여기도 있고. 네, 요건 척추, 요건 골반. 골반. 이제 복도는 육군병원에서도 이제 군의관이 훈장이 다른 게 아니라 당신같이 그런 게 훈장이다. 이게 훈장이다. 전쟁은 그렇게 뼛속 깊이 박혀있는 파편처럼 잊은 듯 살아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입니다. 전쟁은 군인만 치르는 게 아니었죠. 분위로 끼니를 대신할 만큼 먹고 사는 게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이거 반에서 배급 나왔어요. 이런 게 난리 때.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먹을 줄도 잘 몰랐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쪄서 밥솥에다 쪄서 애들을 줬어. 그래서 그러면 이게 딱딱한 게 이렇게 들적지근한 게 먹겠더라고. 사탕처럼. 뭔지도 모르. 그때는 뭔지도 모르지 뭐예요. 근데 이게 되게 맛있었어. 이게 아주 애들 찌개. 서로 먹으려고 했어 애들이. 맛있어서. 분유라도 배급받아 먹을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 미군 부대에서 그 먹다 남은 거 그거 막 끓여서 그 이제 균이 있을까봐 그걸 막 끓이는데 많이 모아놓고 끓이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먹다 남은 거니까 꿀꿀이 죽이겠지. 돼지밥 같은 거. 돼지밥처럼. 그러니까 그냥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끓인 거야. 끓여서 줬어. 피난 나가서 그걸 많이 먹고 살았어요. 생전 처음 보는 이 낯선 가루를 죽처럼 끓여 먹기도 하고 쪄서 먹기도 했는데요. 밥이 저기 분유가 잘 됐는데요. 분유를 찌면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탁 엎으면 그전에는 이게 쏟아졌어요. 그럼 쏟아졌어. 잘라가지고 옛날엔 그릇이나 있어 무슨 한국 뚜껑이래나 무엇에다 이렇게 찌면은 그게 그냥 엎으면 확 엎어졌어. 뚝 떨어지고. 근데 지금은 안 되네. 아들 딸이 많았잖아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배급을 줬는데 엄마들이. 그러면 그거 학교 가져가서 딴 친구들한테 놀리고. 고소하면서도 달짝지근한 것이 이만한 별식이 없었죠. 잡숴보시죠. 아우 맛은 옛날 맛이나 똑같아. 맛있어. 맛있어요? 네, 아유 맛있어. 엄청 맛있네. 그런 맛 아니에요? 전쟁도 배고픔도 잊게 해주던 달콤한 위로였겠죠. 옛날엔 그걸 몇 번 했어 우리는. 이제 쓴걸 좋아하니까 좀. 나는 이거를 한번 삶아서 그냥 같이 하는 줄 알았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요. 서서 못 먹어 뜰뜰해서. 이게 맨 처음에 도토리를 따오는데 이게요 뜰고 써. 뜰고 써. 응. 그러니까 그것은요 이걸 몇 번 이렇게 울고 갖고 또 퍼버리고 또 퍼버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넣고 저기 팥 넣고 삶아 푹. 쌀은 고사하고 곡식도 구하기 어려웠던 그때 도토리가 제일 만만한 식재료였습니다. 저거 하니까 이제 한번 또 찔커 버려야지. 버리고 또 샘물 붓고 또 하고. 그렇죠. 떫은 맛을 없애려면 여러 번 물을 갈아줘야 하니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껍데기를 치로 까불러서 그러면 이게 아주 쌀이 깨끗하게 돼. 그러면 겨울에 이걸 이렇게 독에다 담아놓고 한 번만 해먹는 게 아니고 그냥 떨어지면 또 해먹고 또 그거 먹다가 또 떨어지면 또 해먹고 그렇게 주시로 해먹었어요. 열으세요. 그래요. 힘들어도 항아리에 도토리를 가득 채워놓으면 마음이 놓이곤 했겠죠. 도토리 쌀이라고 불렀을 만큼 귀한 대접을 받았죠. 같이 저거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잘 삶은 도토리에 삶은 팥을 섞어 물기가 사라질 정도로 가볍게 덕금을 합니다.
이제 쾅쾅 뽀기만 하면 됩니다. 와보셔. 봐봐요. 이거 다 넣어. 쾅쾅 뽀면요. 이게 이제 절구에 넣고 이렇게 잘 찌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입맛에 맞게 소금과 설탕을 넣고 찰지게 만들어줍니다. 투박하면서도 구수한 도토리에 달큰한 팥이 어우러져 든든한 한 끼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이거 뭐 하시는 분들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분녀 회장님이시요. 파란 거 입어. 그러시구나. 네. 역시 분녀 회장님 바쁘십니다. 밥 한 그릇 주시겠습니까? 네, 드려야죠. 여기 어르신이 도토리 버무리에 분유찜까지 밥상에 오르니 시계가 잠시 60여 년 전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미안하지만 내주십시오. 안 잡숴 오셨어요? 이거 좀 시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 분유찜을 오랜만에 보는데요. 참 반갑더군요. 이게 원래 우유가 금방 딱딱해지는 거예요. 딱딱하게 돌덩어리 찌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빠지게 생겼네. 끈무치 됐네. 그래도 맛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옛날에 망치로 뚫겨 먹고. 네, 맞아요. 참 사는 게 입이 왼수인가? 글쎄요. 요즘 사람들 입맛에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딱딱하게 굳어지네. 이게 요즘 캐러멜 거 쓰는다. 이 사람 잘 떠보셨어요? 젊은 사람이 맛보고 어떤지 좀 얘기 좀 해줘요. 저는 이거 보기도 처음 보는 거고요. 맛도 처음이에요. 먹을만은 한데요. 그죠? 예. 무슨 캐러멜 같죠? 맛있어요. 전쟁이라면은 지금 이렇게 함께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추억처럼 말이죠. 근데 얼마나 참 참혹하고 가슴이 시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좀 애써서 차려주신 거 먹기도 죄송스러울 만큼 그래도 들어서 맛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드시죠. 그땐 몰랐습니다.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날이 올 거라 진작 못했죠. 맛있네요. 그렇게 전쟁의 흔적들이 추억처럼 남았습니다. 하지만 낡고 녹이 슬었어도 이 오래된 상처들은 시도 때도 없이 시큰거리 옵니다. 그해 여름도 이렇게 뜨거웠을까요? 물기 하나 없이 메마른 들판에선 요즘 가뭄 때문에 농부들 속이 말이 아닙니다. 없지. 옴지가 너무 많이 나와. 옴지 봐. 이건 무슨 물이야? 이거 보리차물이에요. 잡숴. 무슨 보리차 물 같지 않은데. 에휴, 잡숴요. 몸에 건강하고 다 좋대요. 한번 가시 더 잡숴요. 됐어. 안 잡숴? 입안에 먼지 잔뜩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가셔내라니까. 됐어. 먼지 엄청 해먹었어요, 좀. 이거 뭐 농사거리면 먼지 먹고 살지만은, 먼지가 너무 심한데. 계속 가면이 뭐, 이거. 그래서 여태까지 옥수수 못 심고 있었어요. 너무 가물어가지고. 그걸 벌써 심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가물어서요. 이거 그냥 심으면 다 타 죽어요. 모종을 뿌리채 물에 담갔다 밭에 옮겨 심고는 있지만 걱정이 태산이라는 서정호 씨. 그런데 몸이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 운전은 아주 잘하시네요. 네, 운전은 불편한 거 없어요. 자동차 운전이라든가 뭐 기계 운전은 불편한 거 별로 없어요. 많이 해놔서. 양쪽
팔과 손 그리고 오른쪽 눈까지 잃어야 했던 사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거죠, 뭐 지뢰 사고죠. 폭발물 사고. 어릴 때 뭐 그 터지는 게 뭐 알았나요? 터지는 걸 모르고 그게 쇳덩어리가 주먹만 하면은 한 20원씩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큰 돈이지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터지는 걸 모르고 이제 팔 욕심으로 다 주머니에다 계속 넣고 다니다가 이제 신기해서 이제 만지다가 터진 거죠. 아유, 완전히 절망이죠, 절망 상태에 사는 거예요, 절망 상태에서. 그때 나이 14살. 고철이라도 팔아 학비를 보태려던 소년의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농사며 운전이며 뭐든 열심히 배웠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애기 아빠. 진짜 그때 생각하면 눈물 나. 진짜로. 너무 고생 많이 해갖고 마누라 불쌍하고 새끼 불쌍하다고 악착같이 살았어. 진짜 치근해요. 고생하는 거 보면. 지사님 하우스다가 온상을 했잖아. 밖에 더우면 눈물 나와요. 제 몸 힘든 줄 모르고 일만 하며 살아온 남편이 아내는 그저 고맙고 미안합니다. 옛날 생각난다며 잘 말려두었던 시래기를 꺼내왔습니다. 야, 쓰레기 참 좋다. 그런 게 너무너무 좋네. 좋죠? 네. 해꺼버섯 새로 말린 거 같네. 시래기는 한번 삶아 놓으면 국에 반찬에 밥상 하나가 거뜬하게 차려지곤 했죠. 오늘은 시래기로 좀 특별한 음식을 만들 거라고 하네요. 이 옥수수가 특별식의 조연입니다. 불려놓은 옥수수를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곱게 찧어 놓습니다. 사위에겐 어색한 절구질만큼이나 옥수수로 만드는 음식이 낯설기만 합니다. 옥수수가 이제 7월달서부터 나면요 계속 쌀 구경 못해. 감자하고 이거로 삶아도 먹고 죽도 끓여 먹고 이렇게 먹고 살았어요. 지금 생각했을 때는 이해는 안 가죠. 이런 걸로 죽 해먹고 했다는 거는 본 적이 없으니까요. 물기 없어야지. 부드럽게 삶아놓은 시래기는 된장을 풀어놓고 끓입니다. 이대로 먹으면 시래기 된장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옥수수 반죽을 조금씩 손으로 떼어서 넣습니다. 여기는 범벅이라고 하고 뚜둑국? 뚜둑국이 뭐예요? 수제비처럼 떠놨다고 뚜둑국. 수제비처럼 혹은 죽처럼 밥 대신 끼니가 되어주던 음식입니다. 김치하고 전어회 넣어서 무쳐 먹으면 맛있습니다. 시래기에 묵은지를 썰어 놓고 전을 부쳐 먹기도 했습니다. 전을 부칠 정도가 되면은 먹고 살만하다는 소리를 들었다죠. 모두들 사는 게 아주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지요. 뭐 이 길바닥에 이 찔개도 없어서 못 뜯었어요. 자꾸 뜯어 먹으니까 돋아 나오지를 못했잖아요. 나 20살 때까지 쌀밥 못 먹었어요. 쌀밥을 이 하얀 쌀밥만 못 먹어봤어. 어리니까 놀러 이렇게 갔었어. 놀러 갔었는데 저녁 때 하얀 이 밥을 저기 상에다
몇 그릇 담아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 아, 나 그거 보고 나 일찍으로서 일찍 그게 먹고 싶어서. 지금은 아마도 지글지글 전 부치는 소리에 더 군침이 돌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 생각 안 나요? 옛날 생각 나지. 이거 옛날에 저기 아버지가 엄마마 이거 시래기 좀 넣고 김치 넣고 전 좀 부쳐다오 하고서 하던 생각 안 나? 아버지 생각난다. 그치? 자기도 이거 좋아하고. 이게 먹고 싶은 생각 별로 없었으니까 그냥 그 전에 뭐 밥만 먹고 싶었지 뭐. 밥이라는 건 밥자 들어간 거 보리밥이든 어쨌든 밥자 들어간 거 먹고 싶었어. 그땐 왜 그리도 밥이 먹고 싶었을까요? 이렇게 맛있는 전을 앞에 두고도 말입니다. 원사님도 하나 하시라고. 옥수수 가루를 반죽해 칡잎에 싸서 찌면은 최고의 별미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 보면 옛 음식들이 재료도 조리법도 참 다양합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했던 절박함이 부족함을 채우는 힘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 때문에 다 그게 빚어진 일이지 뭐. 그러니까 전쟁만 아니면 뭐 이런 일도 없을 거고 내가 뭘 다칠 일도 없었을 거고 사람의 운명은 모르지만 오랜만에 맛보는 옥수수 반대기처럼 전쟁도 가난도 지나간 옛일이 되어갑니다. 맛이 어떤가? 맛있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먹었다는 그런 기억만 있지 실상 이제 서서히 이제 사라지는 것이 사라지는데 하도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기억은 계속 죽을 때까지 남아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좀 그리워져요. 지금 그리워져. 그게 좀 먹고 싶고 이래요. 지긋지긋했던 이 음식들이 불현듯 그리워지는 것처럼 몸과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 갑니다. 전쟁의 포성이 멈추고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들이 달라졌죠. 양국은 해안면, 전쟁 당시 지형이 화채 그릇처럼 생겼다 해서 펀치볼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남방 한계선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한 터라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허락되지 않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대신 산짐승들에겐 더없이 좋은 보금자리가 되어줬죠. 나도 이 작년에 몇 킬로 쳤다니까. 그런 거 아니고? 요걸로 잘 들어오네, 노루들. 이게 뭐예요? 철조망이에요? 뭐예요? 이게 노루망이라고 이 작물을 심으면 노루들이 다 먹어버려, 이렇게. 뜯어서. 그러니까 노루는 못 들어오게 하는데. 대암산에 곰도 있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곰치가 원래 이 취나물 종류인데 이게 곰이 먹는 이제 취나물이라서 이제 곰치라고 이제 돼 있거든. 그래서 이게 대암산 같은데 곰치가 많다 보니까 깊으니까 이 옛날에는 곰이 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지. 여기저기 산나물도 지철입니다. 맞네. 이건 곰치다. 네, 가장 흔한 게 이 곰치입니다. 곰치 뜯으러 산에 오르다 보면은 굵은 산더덕과 도라지는 덤입니다. 너도 야 너도 그렇게 큰 거. 야 이거 봐라 이거. 나 넣어주려고 다 이게 내가 다 해놓은 거야. 이곳에서 태어난 김승만 씨에게 산은 마냥 즐거운 놀이터였습니다. 그냥 개구쟁이 그냥 살에 진짜 내가 그렇게 건강했었대 내가. 그래서 들고 뛰고 내뛰고 뭐 조그만 것들이 지기작대기 하나 가지고 총 싸움 하고 뭐
지금 생각나네. 찔렁 학교만 갔다 오면 가방씩 집어던지고 찔렁 거꾸로 당기고 시금치 거꾸로 당기고 부드럽다니까 했으는. 철마다 먹을 것을 내어주는 넉넉한 곡간이기도 했지요. 아이고, 잔디 가서 먹자. 애꺼만 꺼내. 금방 캔 산더덕을 안주 삼아 소주 한잔 하는 이 맛에 요즘도 가끔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오르곤 한다는데요. 이곳에 올 때면 아버지 생각에 마음이 울컥해지기도 합니다. 아, 좋다. 아, 이거 뭐. 아, 이게 안 까먹는 먹기는 더덕. 더 예쁘다, 나. 부모님 고향은 북쪽이라면서요? 여기 산 바로 넘어. 여기 가면 저 전망대 있다고 전망대에서 보이는 거기가 평평한 데 있어요. 거기에 우리 저 아버님이 그러는데 거기에 선산이 있다 그러더라고. 거기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거기를 가시려고 가다가 못 가시니까 여기서 계신 거예요. 그걸 못 가시니까. 거기 못 가. 그러니 여기 걸어가도 가는 걸 그 걸어다니셨다는 걸 못 가고 있으니 얼마나 그걸 끝끝내 그걸 그 할아버지 저 선조의 할아버지 그 사람들은 그 묘를 못 찾아보고 돌아가셨으니까. 아,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큰아버지 다 돌아가셨지. 솔직해서. 먼 발치라도 고향 땅 가까운 곳에 살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지요. 전쟁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휴전선 접경 지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산밖에 없으니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걱정이었죠. 곰치 뜯으러 다니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가면은 자루를 하나 해가지고 산은 높고 무거워서 못 가지 오지 걸려서 질이 나빠. 그러면 저기 산에다 굴리면 나무에 걸치면 또 거기까지 가서 또 가지고 차도 없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거운지 고생했지요. 요즘은 밭에서 곰치를 재배하니 일하기는 수월해졌습니다. 저 자연산보다요 더 이렇게 연하고 많이 찾아요.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배해서 심어서 이렇게 팔아요. 네. 요즘은 곰치 인기가 높아져 재배하는 농가도 많아졌습니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 주머니 사정도 제법 넉넉해졌다지요. 곰치는 향이 진한 편입니다. 밥을 할 때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넣어야 향긋한 곰치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으면 비빌 때 염화 되거든요. 조금만 열. 예. 덜 기름요. 먼저 이제 안친 다음에 이제 끓으면은 뜸 들이 가지고 한참 있다가 퍼서 비벼서 먹으면 맛있어요. 곰치를 데쳐서 넣고 들기름을 넣는다는 것, 이게 포인트네요. 여기다가 해갖고 이게 간장이네. 물 넣고 곰치를 오래 두고 먹으려면 장아찌가 제격입니다. 과일 식초. 간장에 물을 조금 섞어준 다음 설탕과 식초 그리고 물엿을 넣어 간장물을 만듭니다. 끓은 다음에 간장물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오래 보관하려면 한 번 끓여주는 게 좋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아유 간장 끓여요. 곰치 장아찌 담으려고. 우리 이거 나물 떠왔는데 이거 아이고. 같이 삶지? 아이고 많이 뜯어왔네. 많이 뜯었죠? 야 좋은 거 뜯어왔다. 이건 곰치. 많이 뜯었죠? 예. 아, 참, 어머니. 아유, 이거는 내 거 좀 봐봐, 내 거. 아이고 이것도 예? 좋고 다 좋네. 예. 이게 더 좋지, 이게? 다 좋은 걸로 뜯어왔네. 이건 산도라지. 산도라지. 산도라 이거 산더덕. 아 냄새 참 그죠? 좋지 말요. 냄새 얼마나 좋네. 이거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따 예. 삼겹살? 예, 그러죠. 좋아? 예, 그러지. 오케이. 아 좋다. 다 쩔어 맞아. 장아찌를 담글 때도 곰치를 살짝 데쳐서 사용하면 좋답니다. 야, 이 간장 되게 맛있겠다. 어머, 되게 맛있다.
간장물만 맛있게 만들어 놓으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진짜 밥 한 그릇 뚝딱 하겠다 이거 뭐 보세요. 소고기보다 더 맛있어. 그치? 맛있죠? 간이 딱 맞아. 맛있어 아주. 간이 딱 맞아. 이걸 모르고 그 방부제 들은 거 맨날 그런 거 사 먹지. 그런 거 지금 손자들도 그런 거 자꾸 먹여가지고 애들이 옛날 애들 그잖아 달라. 요게 한 3, 4일 되면 간이 들어가면 이제 더 맛있어요. 간장 맛이 이제 배면은. 지금 더 없으면 못 먹겠다. 맛있다. 맛있다.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밥도둑입니다. 김치하고 해서 해준 거가. 저 곰치 봐라 곰치. 곰치에 더덕에 삼겹살 굽는 냄새까지 진동을 하니 잔치가 따로 없습니다. 이야 맛있게 됐다. 아줌마! 그새 곰치밥도 떡이 잘 들었나 보네요. 밥이 좀 잘 됐나 먹어봐요. 네? 잘 됐나. 자 여기다 주세요 그냥. 어우 뭐 괜찮아. 아 뜨거. 맛있다. 잘 됐다. 맛있다. 향긋한 곰치밥에 양념장을 넣고 쓱쓱 비벼 한 입 먹으면 아하 이래서 곰치를 산나물의 왕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곰치철이면 동네 삼겹살집들도 덩달아 바빠진답니다. DMZ 접경 지역들이 관광지로 유명세를 타면서 마을도 많이 변했습니다. 어디 앞산 가도 산나물 있고 저기 가도 산나물 있고 막 그게 좋다는 거지. 그거는 뭐 이렇게 피부로 확 느낀다는 건 사실 없어요. 원래 좋은 걸 어떻게 피부로 느껴? 이게 원래 좋은 거를. 맛있네. 풍경이 바뀌고 사는 모습이 달라졌어도 여전히 곰치쌈 한 입이면 족합니다. 철책으로 가로막힌 채 살았어도 그 땅이 내어준 모든 것들은 늘 고마운 선물입니다. 해양곰치 건배! 즐겨요 건배! 전쟁의 비극이 만들어낸 비무장지대는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이 제 몸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동안 사람만이 그 수위를 거스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 여정은 인제의 한 능선에서 시작됩니다. 출발한 지 한 10분 되는데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여기 비포장으로 한 1시간 20분 정도 더 가시겠습니다. 길이 워낙 험해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쉽지 않더군요. 한 2시간 오고. 어디요? 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 네. 14년부터 15년까지 유해 발굴 현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65년 전 선대 전우들은 무거운 군장을 메고 오르내린 전투 현장이만 여기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역에서 무기들 지우고 기부. 네, 맞습니다. 여기서 노전평 지구 전투가 이런 실제로 이루어졌던 그 전투 현장입니다. 얼마나 가요? 여기서 한 걸어서 10분 정도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었던 이곳은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들의 영령이 잠들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전부 지역 이쪽이 뒤무제 여기 넘어가 뒤지겠어요? 아, 예, 맞습니다. 이쪽 고지를 좀 더 넘어가서 한 2km, 3km 더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철책 바로 철책 밖으로. 그러니까 민간인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아, 이곳 어디쯤 영령들이 누워 계실까?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아버지의 유해를 애타게 찾고 있는 한 분이 와 계시더군요. 어휴, 그래. 선생님 오셨습니까? 남생 오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위로의 말씀 드릴 수 없고 오래된 시간이지만 이 근자에 발굴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어제 바로 여기서 발굴이 됐습니다. 유해가 발굴인데 유산 쪼만 가시면 됩니다.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저는. 예. 가봤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오시니까 눈물이 나네요. 아이고 글쎄 아버님을 위한 눈물이지 뭐 우리야 뭐 살아있는 사람들이 유해가 발굴됐다는 소식에 네, 아이고 맞습니다. 행여 아버지는 아닐까 남정학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아직 감식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기대감을 접을 수는 없겠죠. 수고가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발굴된 유해와 유품들을 수습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 모든 흔적들이 이렇게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 이제 그 골반뼈입니다. 여기 이제 허벅지뼈가 이쪽 그 구멍 있는 부분에 아이고. 이렇게, 예, 대퇴골 연결된 감사합니다. 부분입니다. 국민을 위해 모두 헌신해 주시고 뼈가 이렇게 산화될 때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그럼 이건 뭡니까? 예, 이거는 그때 당시 썼던 탄피. 예, 여기 보시면은 옛날 예, 탄피야. 나도 이 탄피 예, 썼는데. 예, 탄클립입니다. 탄클립 급세 탄화를 쥐고 있는 예, 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탄이 이렇게 그렇게 8발, 여덟 발. 예, 그렇습니다. 아, 그건 8발. 알죠. 예, 예, 맞습니다. 우리 남정아 씨는 혹시 아버님의 쓰던 물건이다 이런 생각해봐요? 지금 바로 그 생각이 그렇지. 지금도 유품이라도 좀 만졌으면 싶은 뿐입니다. 누가 본들 다 안타깝지. 아버지가 저를 놓고 2달 만에 군에 가셔가지고 전사를 하셨어요. 네, 2달 만에? 예, 2달 만에. 이강구 사령관께서 전사 통지서가 왔어요. 아, 그래요? 예. 네네. 전사 통지서만 남기고 아버지는 유해조차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953년 7월 19일) 예. 7월 그러면 휴전 협정이 그죠? 내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 휴전 협정이 7월 27일 날에 휴전 협정이 됐고. 그게 19일이란 말이야. 예. 일주일 정도 되네. 네네. 그 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예, 그날에 들었어요. 아이고.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돌아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돌아오실까지야 모르겠지만 그 안타깝지. 휴전 금방 될 텐데. 그래도 상당히 효자셔. 아버님 유해를 이렇게 찾겠다고는 나섰으니 말이죠. 그게 저 마지막 소원입니다, 선생님. 오늘 집이 들어가시면은 어머님한테 또 보고를 해야죠. 네, 보고를 드려야죠. 저녁에 가서 어머님한테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아버님 유해를 나 유품으로 찾았는가 싶어서 네.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유해 발굴이 시작된 지 15년째. 9천여 구의 유해가 발굴됐고 그중 100여 분만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찾는 이 일은 긴 시간과의 싸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산자의 고통이야. 나를 위해 전사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전쟁에서 전사한 16만 명 중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13만 명. 죽은 자에게도 산 자에게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전쟁 자료를 수집해가며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나선 건
평생 남편을 기다리며 살아온 어머니를 위해서일 겁니다. 예, 다음부터 나는 잘 모르는데 뭐 집안에서 어른들은 모두 그래고 우리 어머님 살았을 때도 그랬더라고. 할머니 잘 모르세요? 아니 얼굴 똑똑히 못 봐가지고 잘 모르네요. 뭐 기억을 하신데도 대충 기억을 하시지만은 생활하시는 거는 한 3, 4개월도 안 되는 거야. 내 얼굴이 지금 얼굴이 아버지하고 비슷하다, 닮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네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내가 북방부에 정말로 어떤 사진이 어떤 그런 제주도 훈련소에서 찍은 사진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내가 제일 소원이야. 또 그것도 하나. 기억조차 희미해진 얼굴, 그 그리움을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사진 한 장 남지 않은 아버지의 기억이 그래도 음식 하나하나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평소에 즐기던 음식이다 이러면서 눈물을 이래 걸썩이면서 이걸 나보고 먹어보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셨다는 고등어 추어탕도 그중 하나입니다. 예, 국물을 거기다가 끓여야 되니까요. 고등어를 통째로 삶아 살만 발라낸 다음 육수에 넣고 다시 끓입니다. 그때는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허덕거리며 왔는데 이제 한갑도 지나고 이제 술 한 잔 먹고 앉아가 눈이 뿔그레 해가 있는 거 보면 안 됐죠. 이걸 이제 끓이면은 또 엄마랑 옛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드시는 거예요. 네. 시집 와서 제일 먼저 배운 게 이 고등어 추어탕이라는데요. 이 댁에선 우거지와 부추를 밀가루에 버무려 넣는답니다. 우거지가 시원하면서도 구수한 맛을 내주고 부추의 향이 고등어의 비린내를 잡아주기 때문에 맛이 더 좋아진다는데요. 모두 시할머니에게서 배운 비법이랍니다. 찜 고추장을 조금 풀면서 된장을 섞었어. 넣는 거예요. 간을 미리 하는 게 된장을 미리 넣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풀었어. 이렇게 해서 여기 넣는 거예요. 이렇게 시어머님이 하신 대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넣더라고요. 고등어 추어탕이 끓는 날이면 누구 하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밥상엔 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부채를 썰어놓고 끓이는 쑥국도 이 댁에서 가장 자주 해먹던 음식이랍니다. 예, 무채를 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넣지 말고 소금만 넣는 거예요. 소금만 넣고 팔팔 끓으면은 그때 이제 쑥을 생콩가루에 버물러서 넣는 거예요. 굵은 소금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쑥은 연하고 부드러운 걸로 골라 콩가루에 버무려 넣습니다. 또 원래 부엌에 못 들어가게 했는데 아이고, 세월이 부엌에 한번 와보네. 아이고 마 됐니다 마 하던 대로 하소.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게 맞지? 네, 하던 대로 하소. 무뚝뚝한 성격도 입맛도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답니다. 남정학 씨가 이 쑥국을 좋아한다니 아버지 입맛에도 잘 맞았겠죠. 그렇게 밥상 한쪽 빈자리에는 사무친 그리움이 쌓여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무정한 세월을 어떤 말로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신경을 헤아려보려고 찾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남 선생님이 살아 계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생각 못 하지요. 네. 생각 못 하죠. 그러면요, 그 긴 세월 동안 남 선생님, 그러니까 바깥 선생님 생각하시느라고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셨어요. 네. 그리움조차 잊고 살아온 시간. 긴 시간 남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을 어떻게 참고 견디셨는지 바깥 선생님께서 꿈에 나오시길 빌겠습니다. 이 긴 기다림의 끝이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DMZ를 따라 흐르는 사연도 음식도 상처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너무 익숙해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 땅에 기대어 꿋꿋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 새살이 돋고 통증도 희미해져 갑니다. 그렇게 또 6월이 지나갑니다. 북쪽으로는 단 한 걸음도 허락되지 않은 반쪽의 여정도 언젠가 더 크고 넓어지겠죠. 한반도를 가로질러 온 여정은 여기서 발걸음을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본래는 땅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중국 소설가 루신이 한 말이라죠. 이렇게 쉬지 않고 걷다 보면은 이 걸음이 하나 둘 모여 금기의 땅을 건너는 작은 길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희망을 품어봅니다.